버스 정류장까지는 한 30m 이상 남았을까? 저기.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예. 자, 이쪽에 차를 세웠어요. 그런데 아, 오토바이 온다. 아, 어떡해. 설마 설마. 어떡해. 어머 어머. 안돼. 어떡해. 어떡해. 어머. 예. 와. 대박이다. 이게 무슨 일이야? 다시 한번 저 쭉 가다가 여긴 버스 정류장이 아니에요. 아닌 곳에 멀리서 내려준 것 같아요. 예. 버스에서 내릴 때 이렇게 내리는 경우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좀 먼저 가려고 여기서 우회전하는 오토바이. 타이밍 봐라, 타이밍. 기다려. 와. 예. 기다렸다는 듯이요. 타이밍이. 진짜 절대 못 보는 그런. 그니까. 예. 자, 여기서 이렇게 내리잖아요. 승객이 잘못 있나요? 아니요. 없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예. 잘못 없어요. 그죠? 예. 이쪽. 그렇다면 버스 대 오토바이.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이거는 버스. 네, 버스 잘못 같은데. 무조건. 몇 대 몇 정도가 적당하겠어요? 빅빵. 백대빵. 백대빵은 안 나오지. 백대빵까지는 아니지만 버스. 승객을 내려줄 때 정류장에서 내려줘야 되거든요. 네. 네. 그리고 버스보다 먼저 가려고 여기서 우회전해 온 오토바이. 버스 대 오토바이. 써보세요. 버스 대 오토바이. 버스가. 버스 대 오토바이. 자, 100대 100대 70대 30, 80대 20, 70대 30, 60대 40. 자, 만약에 오토바이가 간 길이 쭉 차로가 이어졌대요, 그러면 그러면 그럼 백대빵. 백대빵이죠. 그럼 100대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로드뷰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차로가 하나가 더 생겼다가 이 차로가 여기 마지막 차로 하나 없어지죠? 이 차로. 아. 이 차로 없어져요, 그죠? 없어진다. 합류돼요, 예. 아하. 그죠? 근데 지금은 없어지는 차로고 갓길로 지나가. 버스보다 먼저 가려고 오른쪽 공간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네? 아. 근데 앞차보다 먼저 가려고 추월할 때는 어느 쪽으로 가야 되나요? 왼쪽이요. 왼쪽으로 가야 되죠. 네. 왜 오른쪽 좁은 공간을 갔느냐? 이게 오토바이 잘못이거든요. 아하. 그래서 저는 이번 사고 한 10대 30은 적어도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버스를 상대로 이제 소송이 진행됐는데요. 1심에서 판사가 버스 60, 오토바이 40으로 강제 조정을 했어요. 에? 뭐야? 그게 뭐예요? 강제 조정은 판결하기 전에 이렇게 끝내세요라는 거거든요. 예, 조정에 가름하는 결정, 그게 강제 조정이거든요. 이렇게 그냥 끝내보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대로 끝내면 거기서 모든 재판이 끝나요. 근데 오토바이 측에서 억울해서 이의 신청을 했어요. 판결은 어떻게 선고됐을까요? 똑같았을 것 같아. 괘씸죄로 5대5. 괘씸죄. 괘씸죄. 그걸 인정하네? 이렇게 해서. 그럴 수 있어요? 설마. 자, 어떤 판결이 선고됐을까요? 마이너스. 5대5. 50대 50. 진짜 50대 50 됐구나. 더 높아졌네. 그러니까요. 더 높아졌는데? 네. 인정 안 했다고? 검증된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게 괘씸죄가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일반적으로 쓰는 말입니다. 그리고 판사분들은 민사 사건은요, 판결로 가는 것보다는 화해 권고 결정 내지 강제 조정으로 끝내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 80% 이상이 그렇게 끝나요. 근데 여기서 합리적으로 확인된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제 경험에서 볼 때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너 3대 맞자. 선생님 억울한데요. 저 잘못하는 게 저 5대 맞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판사가 화해 권고 결정 내렸을 때 또는 강제 조정했을 때 이의 신청할지 안 할지는 신중하게 잘 판단해야 돼요. 신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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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신중해야 돼요. 그러나 진짜 나 너무 억울하다. 그냥 여기서 포기하면은 두고두고 가슴속에 마음속에 아쉬움으로 남을 것 같다. 그럴 때는 불리해질 수 있는 것을 각오하고서라도 끝까지 가봐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죠. 그치. 예. 요번에는 택시예요. 택시 탈 때 강아지 데리고 타본 적 있어요? 네, 저 있어요. 강아지 어떻게 하고서 탔어요? 케이지에 넣어서. 역시. 그렇죠. 강아지 태울 때는 케이지가 있는 게 제일 안전해요. 네, 맞습니다. 선생님. 근데 보통은 강아지를 이렇게 안고 타죠. 네. 그죠. 예. 근데 이렇게 강아지 안고 나는 안전벨트를 하는데 만약에 급제동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강아지 이렇게 튀어나갈 수도 있겠네요. 예. 강아지 내가 꽉 안고 있어도 어. 충격이 가죠. 내 놓칠 수도 있고요. 놓칠 수 있어요. 예. 잡느라고. 예. 안고 탔다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 안 돼. 불안해. 보시겠습니다. 자, 지하차도네요. 지하차도에서 무릎에 있나? 안 보이네. 강아지 안고 있나 보지. 강아지 안고 있어요 지금. 뭘 먹이고 있는데? 자, 앞에 차들이 갑니다. 자, 뒤에서 차가 오나? 급정거할 것 같아 왠지. 저 쭉 가다가 왜요? 걔가 놀랬나? 어떻게 됐을까요? 보시겠습니다. 한 손으로 안고 있죠? 한 손으로 다른 거 뭐 하고 있고? 어머. 어떻게 됐어요? 강아지 부딪혔어요. 네. 다시 한번. 어머. 강아지 여기 앞에 의자에 박고 떨어졌어. 네. 강아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앞에 좀 부딪혔을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뭐 그 정도는 아니죠. 강아지가 또. 그쵸. 강아지 이빨 부러졌다고요? 이가 부러졌대요? 진짜요? 왜? 아이고. 그 조개 앞에 헤드레스트에 박았구나, 얼굴을. 예. 어떡해. 그래서 강아지 이빨이 2개 부러졌고 2개가 부러졌다. 승객은 2주 진단 나왔대요. 아이고야. 예. 그럼 치료비는 택시 기사님이 내죠. 택시의 보험이 되죠. 택시 보험으로. 강아지도 기사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 오. 근데 강아지는 오로지 보호자 책임 아닐까요? 왜냐면 케이지 이런 걸 갖고 타야 되는 의무도. 그러니까. 근데 지금 택시가 급제동했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아 근데 앞에 차가 급제동해서 한 거 아니에요? 아니 자기가 안전거리 시켰어야죠. 와 저까지 해야 돼?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강아지 분양 대금이 50만 원이다. 네. 그런데 치료비가 500만 원이다. 그럼 50만 원만 주면 되잖아. 예전에 그랬었어요. 보험에서 그런 얘기 했었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치료비 다 대줘요. 다 대주는데 내 잘못 있으면 내 잘못만큼 빼고 주죠. 그게 과실상계예요. 아, 자, 그러면 이 사건의 과실은 뭘까요? 강아지를 제대로 관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케이지에 넣었던 벨트. 예. 우선 내가 벨트만 맸으면은 내가 앞으로 튕겨지 나서 강아지 이렇게 잡을 수도 있었겠죠? 네. 그치, 강아지도 같이 안 넘어갔을 텐데. 예. 안전벨트 매지 않은 거, 또 강아지는 케이지라든가 맞아. 뭐 그런 안전장구를 하지 않은 점. 그러니까 옆에 있잖아요 케이지가 심지어. 어머, 그러네. 그죠? 그러네. 예. 거기에 대해서 과실이 인정되는데요. 일반적으로 10%로 봐요. 10% 과실. 일반적으로 10%로 보고 많이 볼 때는 20%까지 보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20. 근데 기사님이 강아지 데리고 있어서 거절을 해도 그거는
불법이 아니. 정당한 사유 없이 승차 거부하면 그건 문제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그럴 수 있죠. 사람이 타야 될 자리에 강아지 태웠다가 목도 나가고 좀 잡고 있어도 이렇게 놓칠 수도 있고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그래서 동물 데리고 타려고 그럴 때 안전장구를 하지 않고 내가 안고 타다가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아, 강아지를 태울 수 있는 택시가 따로 있어요. 아 그래? 네, 강아지가 탈 수 부르면 있는 나오는 택시가 거 따로 있어요. 오. 예. 그래서 택시 타실 때 반려동물은 가장 안전한 건 케이지고요. 그냥 내가 안고 타다가는 지금처럼 다칠 수 있다는 거. 네.